자, 이어서 면적입니다. 면적. 자, 우리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테마고요. 아까 경계 파트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대부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면적 파트에서도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지목만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면적 일단 의 보시면 뭐 면적의 의 자체가 시험에 뭐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우리 개념이니까 용어 정의 정도는 꼭 알아두시자고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그래서 면적에서는 이 핵심이요. 수평면상의 넓이다. 즉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고요.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수평면상의 넓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뭘 작성을 하셔야 됩니까? 도면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다른 말로 하면 도면상의 넓이다. 도면을 작성해서 그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실시하셔야 됩니까?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실시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그래서 이때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면적이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 뭐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자,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일단 요건이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그죠? 지적 측량 실시하는 경우.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적 측량만 실시한다고 무조건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은 실시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뭐까지 하는 경우?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그래서 요건입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 지적 측량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한다. 측량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죠. 자, 따라서 합병을 하는 경우, 자, 토지를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합병하기 위해서 측량 실시할 필요 없죠. 따라서 측량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측량하는 거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1번과 2번 엔드 관계예요. 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병은 측량 실시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목, 면적 경계랑 관련 없잖아요.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 측량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번 변경 우리 좀 전에 나왔었죠.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면 지번 새로 부여하는 거. 지번 변경, 지번이 바뀌는 거죠. 자,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역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고 자, 거기다가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지적 측량 맞다 그죠? 1번의 요건은 충족했잖아요. 그죠?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경계보건 측량은 뭐냐면 이미 도면은 작성이 돼 있고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복원, 나타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그게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 지적 현황 측량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이 돼 있고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 건축물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금 이해되시죠? 지적 측량은 맞지만 얘들은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면적 측정의 대상은 측정 대상이 아닌 것들만 챙겨두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면적 측정의 방법입니다.
자, 면적 측정의 방법. 여러분, 면적은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도면 작성에서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하나의 도형이죠. 한 필지가 하나의 도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길이를 재서 그 도형의 길이를 재서 그걸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했잖아요. 현실의 토지 가서 토지 길이 재는 게 아니라 측량 실시해서 도면 작성하고 그 도면상에서 이제 축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길이를 재서 이제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면적의 측정 방법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나머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그 외 지역이 훨씬 많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여러분 체계적 개발, 신도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체계적 개발, 신도시. 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할 때 일일이 각 그 경계점이 전부 다 좌표 숫자가 있잖아요. 좌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학교 다닐 때는 못했지만 X좌표, Y좌표 각각의 좌표 알면 그 도형의 넓이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은 그냥 바로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에 의해서 X좌표, Y좌표 그 좌표에 의해서 바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에 의해서 면적 측정합니다. 각각 X좌표, Y좌표 그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그 다음 그 외 지역은 도면상에 하나의 도형이 나오잖아요. 그 이 도형이 하나의 다각형이니까 삼각형으로 쪼개서 기억나시죠?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렇게 길이 잰다고. 근데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런 자가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 그래서 그 외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즉 신도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 그 외 지역, 물론 그 외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일일이 도면에 있는 그 도형 길이를 잰다라는 거. 근데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이제 면적 우리 토지 표시까지 이제 봤습니다. 54페이지부터요. 여러분들 교재 그 54페이지부터 이제 지적 공부가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57페이지. 자,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지적 공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죠? 하나는 대장, 또 하나는 도면. 자, 대장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토지 대장, 그다음 임야 대장, 그다음 그죠?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 대지권 등록부. 그다음 도면에는 세 가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우리 지적 공부 파트는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한 2문제는 거의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 매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각각 토지대장에는 어떠한 사항이 등록이 되고, 그다음 공유지명부에는 어떠한 사항이 등록이 되고, 뭐 대지권등록부에 어떠한 사항이 등록이 되고, 매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반드시 한 문제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뭘 출제를 하냐면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공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나와요. 그 부분이 거의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2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이 지적공부의 시스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도면이라는 거. 왜 대장만 가지고 안 되고 왜 도면이라는 게 나왔을까?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지적공부는 등기부에 해당하는 대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왜 도면이라는 게 있냐? 즉 대한민국의 토지는 대장과 도면에 각각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도면이라는 게 나왔냐? 뭘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면적과 경계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면적 경계를 아까 면적의 정의가 뭐냐면 도면상의 넓이에요. 그럼 도면 없으면 면적 측정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경계의 정의가 뭐냐면 도면상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현실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면적 경계 때문에 도면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각각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이제 개발이 된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하고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는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한다. 그 다음 개발이 된 토지 중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별도로 등록하는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당연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관련해서 각각 보시면 토지대장 지금 57페이지에 여러분 토지대장 나오죠. 그 토지대장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각각 임야대장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기초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고 뭐만 좀 여기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느냐면 자, 제가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만 일단 기초 과정에서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 과정 가시면 이거 미리 조금 지금부터 암기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꼭 암기해야 될 부분만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합니다. 우리 지적공부 등록사항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두문자인데요. 이제 두문자라는 게 앞글자 딴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씩 딴 거예요. 먼저 요거 하나. 목축 도장. 물론 기초 과정에서 뭐 이것까지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외우셔야 될 부분이라서 미리 한번 좀 봐두시면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 훨씬 좀 수월할 거니까 좀 외워두시라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기본 과정 가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문자 한 글자씩만 나왔으니까 이게 의미가 뭔지. 이 목이 뭐냐면요.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 있잖아요. 지목. 네. 그 다음 축은요. 축척입니다. 즉 지목과 축척. 지목과 축척은 여러분 이 중에서 도로 끝나는 지적공부가 뭐가 있어요? 도로 끝나는 끝이 이제 도로 끝나는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합니다.
요 지목과 축척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끝에 장으로 끝나는 지적 공부를 찾아보세요. 끝에 장으로 끝나는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지목과 축척은요.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목과 축척은 지적도 임야도. 이거 제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부분 안 외우시면요.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지목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OX. 지목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 OX. X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외우시면요. 왠지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이니까. 그죠? 대장이는 공유지 연명부가 뭐예요?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별도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 아닙니까? 얘는 별도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거든요. 한 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별도로 등록하는 지적 공부예요.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여러분 지목과 축척 등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거 등록하는 이 지적 공부를 암기 안 해두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맞추기가 힘들어요. 암기 해두지 않으시면.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암기를 해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등록한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물론 이제 뭐 수없이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반복하면 일단 두 문자는 기억이 나요. 문제는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예. 또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도 시험에 틀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이 문제 풀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시니까 이걸 또 적용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자, 그다음 2가 뭐냐면요.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 즉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신규 등록이 되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토지에 분할이 있었고 이런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동 사유. 그다음 가는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다음 면은요. 면적입니다. 면적. 자, 이동 사유와 지가, 면적이 등록이 되는 지적 공부는 끝에 장으로 끝나는 지적 공부 찾아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밖에는 없어요. 의외로 여러분 면적이 등록이 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이동 사유와 공시지가와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여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다른 지적 공부에는 아예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천천히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다 하실 거니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초반에 이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나중에 이제 1월 가서 여러분 이 공부할 양이 크게 팍 안 늘어나요. 이제 11월, 12월 기초과정 끝나고 이제 1월에 들어가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양이 또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들어도 또 기억이 자꾸 잊혀지고 하니까 뭐 또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고생을 하시면 덜 힘드니까. 암기는 이렇게 하세요. 목축, 나무로 왜 우리 건축할 때 축자 생각하세요. 축조, 나무로 깎아 만든 도장을 이가 면장님이 사용하신다. 면장님 성은 이시고 이가 면장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목축 도장, 이가 면장. 일단 암기하시자고요. 암기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적 공부 이제 기본 과정 가면 제가 이 지적 공부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암기가 싫잖아요. 그죠? 암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싫죠. 근데 적절하게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왜 법공도도 이런 거 있잖아요. 법공도도 이런 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잖아요. 지금 법공도도 우리 지금 법공도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법공도도 하니까 저 사람 또 뭐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인데 아까 법공도도가 뭐냐면 원래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그 예외 그게 이제 법공도도에서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 공공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보시면 이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또는 법원에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이해는 되지만 막상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애매한 걸 거기다 끼워 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탁 암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암기도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위해서는 암기도 어느 정도는 좀 수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 왜 이러지? 여러분들 교재는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 지적 공부 파트에서 이제 다른 내용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기본서 78페이지. 기본서는 78페이지고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냥 그 프린트물에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 공부의 개념은 뭐 지난 우리 기초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적 공부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 이제 종합 공부라는 이 개념을 또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막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 시험에 뻔히 나오는지 알면서도 그냥 외우려고 하면 시험에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중개업을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개 대상 물건과 관련한 보셔야 될 공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셔야 할 이 대상 물건과 관련한 이 공부들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당연히 열람해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토지 대장, 그다음에 뭐 지적도라든지 뭐 토지가 중개 대상 물건에 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뭐 토지 대장, 뭐 지적도 또는 뭐 임야 대장, 임야도 이런 것들도 다 열람을 안 하실 생각이에요? 열람 안 하시고 그냥 대강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뭐 그러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람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 특히 여러분 토지의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축행위 여부는요. 지목과는 관련 없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계법이나 그죠? 국계법에 보시면 용도지역 왜 용도주고 용도구역 있잖아요. 이 국계법에 나오는 그 용도와 토지 이용 용도 계획과 그다음 건축법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건축행위 여부. 그럼 토지 중개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우리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보셔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봐야 될 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뭐 세금 중요하잖아요. 세금. 그러면 우리 뭐 지방세와 관련해서 기준시가 그죠? 토지 같으면 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같으면 시가 표준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세금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아주 많은 모든 거의 공적 업무들이 거의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모두 다.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왜 지적공부라고 얘는 별도로 지적공부라고 하지 않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제가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프린트물에 그 양가로 1번에 나와요. 있죠? 예. 자, 등록사항.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걸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제가 두 문자만 적었어요. 왜냐면 프린트물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찾아보세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즉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건물 시가 표준에 기른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토가 뭐냐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건은요.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일단 여기. 자,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오죠. 그 다음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나오지만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 즉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사항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얘 한 번만 다 보시면 그냥 끝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왜 이제 순서를 바꾸냐면 암기하시라고요. 이가토건 나중에 암기하시라고. 예. 회사 건설회사 이런 거 같잖아요. 이가토건 역시 사장님 성은 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잠깐 또 넘어갑니다. 일단 등록사항 보셨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 이미 우리 공적 업무가 전부 다 전산화된 이후에 나온 제도예요. 이후에 나온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얘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되어 있다라는 거.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제가 기본 과정하면 이 부분을 또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지만 지적 공부랑 나중에 비교도 제가 해볼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초 과정 때는 안 하지만 나중에 기본 과정 하면 비교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지적 공부는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 저기 강남구청에 가시면 지적 서고 창고에 연구 보존합니다.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가 있고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는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부동산 종합공부는 태생부터가 전산화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이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주체 누가 관리를 하느냐? 누가 관리할까요? 부동산 종합공부? 그냥 모르시면 그냥 지적소관청 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네. 자,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그 다음 자, 복제 시스템 구축인데요. 여러분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은요. 바이러스 먹으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위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그걸 대비해서요. 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 다 부동산 종합공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공부도 여러분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산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당연히 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복제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것들만 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자, 그럼 복제 시스템 구축 누가 아느냐? 모르시면 지적소관청 하면 대강 하면 맞아요. 지적소관청. 나중에 비교를 제가 할 건데요. 지금 말고 이제 나중에 기본과정 가면 지적공부도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적공부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도 역시 복제 시스템 구축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먹으면 그냥 다 날아가니까. 그럼 복제 시스템 구축 그건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것만 보자고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 시스템 구축 지적소관청. 그 다음 관리 운영 주체도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그 다음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운영입니다. 자, 이 부분은 프린트물 내용으로 그냥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기 양가로 4번에 나오는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제가 아까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왜 이가 토건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걸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고요. 이 토지를 관리하는 또 기관장이 있고 각각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또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고 여기 우리 시행령에 보시면 여러분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도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다 나와요. 그럼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 관리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등기소장이 있잖아요. 각각의 관리 운영 주체들이 다 있어요.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이 시스템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 넣은 거예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등록사항을 각각 등록사항을 이가토건 각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누구에게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까 관리 운영 누가 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제공을 해줘야 업데이트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 별 내용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5번을 보세요. 자료 5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 지금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갑 토건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면 그때는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이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네.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고 만약에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온 김에 그냥 이걸로 보죠. 자, 여러분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제가 여러분 전산화되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종합공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올해 우리 30회에서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이 전산화 때문에 증명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예전으로 치면 뭐냐면 등본. 전산화 되기 전시전에 등본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현재는 이제 증명서 전산화 때문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지적소관청. 그럼 당연히 지적소관청 구청에 가셔서 강남구청에 가셔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문제는 전산화돼 있으니까 지적소관청도 되지만 어디 가셔도 돼요? 읍면동장에게 즉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 올해 30회에서도 이제 출제를 했지만 그 전에도 또 이 부분을 또 최근에 또 출제를 그 전에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전산알은 그때는 막 이 부분을 바꾼 건 아니구나. 뭐 어쨌든 이 부분을 하여튼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이걸 지적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 OX, X, 읍면동장에게도 가능하다. 전산화. 그 다음.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은 지적공부의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 아까 위에 올라가 보시면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토지 표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토지 표시가 나온다고요. 즉,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이 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이야. 얘는 건축물 공부에 있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그럼 이 토지 표시가 나오니까 우리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가 나와 있는데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 사항을 정정한다, 그죠?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서초구로 등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사항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겁니다. 그럼 정정은 항상 여러분 우리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동과 관련해서 항상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유자가 당연히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관청에서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파악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당연히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우리 지적 공부에도 토지 표시 나온다고요. 다시. 지적 공부에도 토지 표시가 나옵니다. 그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그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분 지적소관청이 그냥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신청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소유자가 정정해달라고 신청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동산 종합공부도 토지 표시 나오는데 이 토지 표시가 보니까 역시 서초구라고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강남구인데 서초구라고 돼 있더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지적공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닌데 여러분들이 예. 이건 뭐 준용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지금 조금 뭐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지적 공부도 토지 표시 나오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토지 표시 나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토지 표시가 뭔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이 정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소유자가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그다음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십니다. 지금 이 8번은 뭐냐면요. 8번은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기관장이 그 내용을 통제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 제가 여러분 보세요.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용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뻔히 출제되는 거 알면서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잘 못 맞춘다고요. 이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7번과 8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7번은 뭐냐면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데에도 토지 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 표시가 나오는데 토지 표시가 봤더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정정을 할 때는 그 부동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거 지적소관청에 정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이 8번은 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지금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이게 뭐냐면 지적 공부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얘는 지적 공부에 나오는 사항이죠. 그 다음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얘는 건축물 공부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즉 각각 여러분 이 등록 사항들마다 관리하는 기관장이 아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오지만 이 내용 지적 공부에 나오는 내용 뭐 이 내용 이게 다 들어오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아까 누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라고 그랬죠? 누가 책임지고? 지적 소관청이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거야.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개 각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로 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법에서 네가 지적 소관청 네가 그냥 이거 관리 운영해. 그래서 얘한테 총대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각각 관리 운영,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지적 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 지적 소관청은 뭔가 이 정보 제공이 미흡하면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지적 소관청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에서 봤더니 지금 지적 공부에는 서울특별시 이게 지금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돼 있는데 건축물 공부,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뭐 잘못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등록상 상호 간에 뭔가 불일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지적 소관청이 건축물 소관청 가서 야, 너 나와봐. 내가 직접 정정할게. 될까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 분립의 원칙. 여러분 권력 분립의 원칙은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자, 8번 다시. 지적소관청은요. 지금 불일치 등록사항. 그러니까 이 표현 잘 보세요. 불일치 등록사항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아, 이가 토건 상호 간에 서로 뭐가 안 맞더라. 그죠?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는데 상호 간에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그걸 발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즉 건축물 소관청에 지금 이해되시죠? 건축물 소관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권력 분립의 원칙. 7번과 8번은 전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7번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이제 토지 표시가 나온다. 그럼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도 관리하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도 관리해요. 근데 토지 표시가 나오는데 이 토지 표시가 잘못돼 있더라.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도 정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표시가 잘못돼 있으면. 그러면 소유자는 정정해 달라고 소관청에게 지적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그게 7번. 그게 7번이고요. 그다음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이가 토건 서로 상호 간에 뭔가 불일치한 사항이 있더라. 그럼 그걸 발견하게 되면 각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제가 이제 기초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바를 해봤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 되게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래도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 이제 금방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또 하게 되면 이제 처음 또 막 이렇게 자세한 내용 보시게 되면 아 이게 또 뭐야 하면서 막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기초 과정에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의미를 조금 먼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뭐 기본 과정 가서 하셔야 될 내용인데 조금 오바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 또 자세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간단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 겸 해서요. 자, 1번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X. 틀렸다 그죠?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소량이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한다. 그래서 1번은 X. 그다음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이거는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다 그죠? 도시개발 사업 한두 필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량이니까 각 필지에 지번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X 틀렸다 그죠? 서로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때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죠. 1번과 2번이 서로 뒤바뀌었네요. 그 다음 3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 그죠? 일필 일목의 원칙과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질문. 그 다음 4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원야,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즉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 지목 뭐로 설정하는 겁니까? 임야로 설정하죠.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지목 설정하는 거죠. 4번도 X. 그 다음 5번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X. 뭐예요? 유지. 자생하면 유지, 연못, 유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으로 한다, X. 그 다음 6번.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X.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이렇게 출제하는데 출제하는 우리 유형 형태 중에서 아주 난이도 높은 형태입니다. 아닌 거 하나 끼워 넣어버려요. 이게 우리 출제하는 유형 형태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냐면 합병이나 지목 변경,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합니까? 안 해요. 측량하지 않으면 따라서 면적 측정 안 합니다. 그런데 분할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 실시합니다. 분할 측량 실시해요. 실시하고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 대상이죠. 6번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분할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 7번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아까 제가 그린 그림 생각해 보세요. 도로 있고 국어 있고요. 그 다음 절토, 거의 수직으로 깎여 내려갔다 그죠. 절토된 부분이 있는 때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가 경계 결정 기준이 된다. 그 다음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토지가 경사가 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 결정 기준이 되죠. 역시 X. 그 다음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기억나세요? 목축도장 등록한다. 옳은 질문. 그 다음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 면적은 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옳은 질문. 목축도장, 이가면장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한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지적 공부 파트는 여기까지 합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뭐 지적 공부의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과정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토지이동과 지적 측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